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헝그리 정신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인한 근성,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친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런 느낌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헝그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는 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법시험 1차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었고, 2차 공부를 하려고 신림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23살밖에 안 된 애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막 응원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대 지원을 그때는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 갔을 때 첫 자취 생활을 시작했던 원룸도 그 신림동에 있는 원룸 중에서 굉장히 삐까뻔쩍한 그 대리석 깔려 있는 그런 원룸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독서실도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비싼 독서실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가 뭔가 누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환경을 가졌던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좀 나이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법시험 1차를 합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사실 1차를 붙었다 해도 2차까지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1차라는 왕관을 쓴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차 공부에 100%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쳤던 제시에서 제가 떨어지게 됐었고요. 제가 제시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에 바로 동차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 나는 너무 나이브했다. 마음을 좀 더 독하게 먹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은데 좀 더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격을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다시 신림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집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그냥 무작정 싸가지고 신림동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떤 독서실을 다닐까 하고 봤는데 저는 막 이렇게 독서실 칸막이 이렇게 있는 그런 데서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졸리고. 그래서 개방형 독서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 이름도 아직 기억나거든요. 로뱅크 독서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로뱅크 독서실에 개방형 도서관이 있어서 졸릴 때는 거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된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설이 좋은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설이 좋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개방형 독서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독서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원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빈 방이 있는지 봤는데 반지하 방이 딱 하나가 비어 있는 게 있었어요. 500에 3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아, 딱 봐도 너무 그 시설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게 좋은데도 빈 방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부모님도 여기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다른 데를 좀 더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집이 쾌쾌한 냄새도 나고 집주인분의 인상이 그렇게 엄청 막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곰팡이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방이기는 했는데 독서실에서 10초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여기 너무 좋다. 지금 나한테는 시설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반지하방에 들어가서 이제 2차를 떨어졌으니까 1차부터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그 반자방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겨울에 보일러를 틀면은
아무리 틀어도 방이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망가져 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저희 집에 아침에 찾아와 가지고 저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번 더 망가지면 너한테 이거 교체비 청구할 거니까 똑바로 쓰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기도 했고, 여름이 되면 그 곰팡이가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방이 너무너무 습해 가지고 아 뭔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게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실시간으로 나기도 했었고, 그나마 버티기가 좋았던 거는 봄하고 가을이었는데 그 침대가 항상 뭔가 이렇게 축축하고 눅눅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여기서 너무 살기 싫다. 나 빨리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빨리 벗어나야 되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수험 생활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불리할 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원룸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원룸에서 공부를 했던 그때 저의 마음가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가 나이가 23, 24 이었고, 그리고 제 또래 여자애들 보면은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네일 하는 걸로 푼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옷 같은 것도 예쁘게 입고 공부를 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아 공부한다고 너무 칙칙하게 하고 다니고 싶지 않아.' 이래서 추리닝도 막 좀 예쁜 거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 반지하 방에 살 때는 물건도 거의 없었기도 했고,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지금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옷차림도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있잖아요. 국민 슬리퍼. 그거 신고 다니면서 옷차림도 매일매일 똑같이 입었었고요. 저는 공부하는 날, 쉬는 날만 옷차림이 달랐어요. 일주일에 바지는 딱 두 개로 버텼던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저 스스로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5살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와, 25이 빨리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5살에 저는 학교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아싸였고요. 학점 관리도 잘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취직을 하기에는 학점 자체도 너무 부족했었고 스펙이라고 쌓아놓은 것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사법시험에 떨어지는 기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뤄놓은 것들을 내가 25이란 나이가 돼서 따라잡기에는 지금 지나온 세월 대비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뤄놓은 게 없고 취직이라는 길로 갔을 때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저한테 주입을 좀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벼랑 끝에 몰려있는 느낌으로 좀 처절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했던 루틴을 생각을 해보면 그 반지하 월세방에서 자고 나와서 바로 1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 독서실에서 한 10초 정도 걸어가면 있는 한밭집, 그 한식 뷔페 같은 집이 있었어요. 저는 고시 공부할 때 음식 먹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워낙에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입맛도 없었는데, 제가 다녔던 식당이 한밭집, 그 한식 뷔페집이었어요. 근데 그 뷔페집을 다닌 이유는 식당 가면 음식을 시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식 뷔페집은 내가 식판을 가지고 바로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제일 가까운 한식 뷔페집을 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냐면 진짜 배고픈 상태로 가도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허기짐만을 채우고 밥을 다 먹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고, 밥을 다 먹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제가 자주 다녔던 카페도 독서실 바로 앞에 있는 테이크아웃만 하는 카페였는데
제가 항상 먹었던 거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그냥 원샷하고 들어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의 행동 반경이 하루에 다 걸어 다니는 게 10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치거나 너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는 그 독서실 안에 개방형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개방형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서 자극도 받고, 제가 신림동 공부할 때 약간 낭만이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렇게 막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누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때는 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나한테 좋은 자극이 된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도서관 속에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공동체의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리프레시가 굉장히 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너무 사람이 그리울 때는 제가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건 1차 공부할 때 스터디를 했던 건데, 저는 사실 1차를 합격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은 이제 사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아는 거를 남들에게 알려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또 엄청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모의고사 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거 해설하고, 해설할 때 잘 모르겠는 거는 서로 질문하면서 배워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리프레시를 하면서 버텼었고, 정말 고립된 상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단짝방에서 살면서 맛있는 거 못 먹고 좀 불편한 집에서 살면서 학교에서 수업이 다 끝나고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던 거라서 12월 말쯤에 이사를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공부를 하고 1차를 쳤고, 1차 합격하고 나서 3, 4, 5, 6 이렇게 살면서 2차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를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마지막에는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시험을 6월 달에 치고 나서 어차피 그 원룸 계약은 1년이니까 방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혹시 사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법원 행정직이나 이런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쓰면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법원 행정직 책은 샀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사시 공부할 때랑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 장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 책만 보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속이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그때는 아,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2차를 합격을 해서 그 해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끝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헝그리 정신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졌던 이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면서 궁금한 내용 혹은 공감되는 내용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